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의 마커를 활용해서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빈치 리졸브를 열어서 처음 화면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페이지에 가서 영상 편집 소스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디트 페이지에서 타임라인 패널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커를 꼭 사용해야 되거든요, 영상 편집에서는. 그래서 마커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인점과 아웃점을 통해서 편집 구간을 설정해서 그 편집 구간인 것을 에디트 페이지에 타임라인에 어떻게 삽입하는지,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편집을 할 때 사용하는 편집 도구와 기능들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영상 편집에서 에디트 페이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타임라인에 이와 같이 마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타임라인 안에 있는 클립 안에도 이렇게 마커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마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위해서 표시를 해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영상의 지점을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무데나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정교하게 이 지점을 잘라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마커 표시를 미리 해뒀다가 그 부분을 잘라내서 다른 이제 클립을 거기다 삽입한다거나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들은 이와 같이 소스 화면에다가도 인점과 아웃점을 만들어서, 여기 보면 인점과 아웃점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드래그해서 이제 편집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처음에 그 다빈치 리졸브를 열어서 이제 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다빈치 리졸브 프로그램을 열면 다음과 같은 이제 그 페이지가 나타나죠.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기 때문에 뉴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실 때 항상 좀 잊지 마셔야 될 게, 가능하면 영문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문을 하시되 대문자와 소문자는 섞어서 쓰시고, 그리고 띄어쓰기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일단 맥킨토시와 이런 윈도우 계열의 컴퓨터에서 이 그 프로젝트들이 서로 호환되는 데서 좀 다소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빈치 리졸브는 아직 그 한글을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MARKER 마커죠. 이거를 TEST 이렇게 그 프로젝트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그 다빈치 리졸브 첫 화면이 나오죠. 자, 이 첫 화면을 보시면은, 다빈치 리졸브의 첫 화면을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컷 페이지로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페이지들을 들어갈 수 있는 탭들이 나와 있는데, 다빈치 리졸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는 이것은 각각 페이지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디어 탭, 컷 탭,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에디트 페이지의 탭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소스를 관리하고, 컷 페이지에서는 이제 주로 간단한 편집들을 여기서 작업을 하고요. 미디어 편집에서는 이제 좀 복잡하거나 이제 큰 영상들을 편집을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퓨전 탭에서는 주로 이제 효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모션 그래픽 관련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컬러는 색 보정하는 페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디오를 이제 만지는 그런 이제 페이지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페어라이트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딜리버 페이지라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영상을 최종적으로 완성된 영상을 출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 이 페이지를 맨 먼저 왔을 때
그 다빈치 리졸브를 처음 열었을 때는 이 컷 페이지가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미디어 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작업할 그러한 그 소스들을 여기서 불러드리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이쪽에서 영상 편집을 할 소스들은 이쪽에 로케이션이라고 부르는 영역에서 이제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상 소스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폴더를 찾아 주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폴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그런 소스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로케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여기에 미디어 풀인데, 미디어 풀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소스 클립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져와서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런 것들이 뜨는데, 이거는 이제 미스매칭 대화 상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기본적으로 1920 가로 1920 세로 1080 해상도의 FHD 그 해상도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그러한 영상들이 그 설정에 맞으면 이런 메시지 창이 뜨지 않는데, 맞지 않을 때 이런 메시지 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의 설정에 그냥 맞출 거라면 돈 체인지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는 가져오는 영상을 프로젝트 속성에 맞춰주는 거죠. 근데 만약 이제 그 미디어의 속성에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속성이 있겠죠. 거기다 맞춰줄 거라면 그냥 체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프로젝트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돈 체인지를 클릭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몇 개의 영상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그 눈이 있는 영상인데 이것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개를 더 가져와 볼까요? 자, 여기서 프리 이런 것도 가져오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 영상이 아니라 다른 소스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지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를 사진 이미지도 가져와서 소스 클립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가져와서 우리가 소스 클립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오디오 파일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경으로 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오디오 파일도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미디어 풀에서는 우리가 소스 클립을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미디어 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영상을 보고자 할 때 가져왔다면 우리가 영상 지금 우리가 다빈치 리졸브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그 영상의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진들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떤 용도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용도로 가져온 사진이기 때문에 그 사진의 내용도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파일조차도 그 오디오 파일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어떠한 내용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미디어 페이지에서 미리 살펴보겠다면 요거를 여러분들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우리가 영상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영상을 살펴보고 싶다면 이것도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쪽으로 바뀌어서 여기서 이제 이 영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진을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건 사진 이미지도 요것도 다 클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이게 사진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진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만약 오디오 파일을 본다라고 할 때 오디오 파일은 이렇게 웨이브가 보이죠?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웨이브 파일도 우리가 어떠한 내용인지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많이 배울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마커에 대한 이야기죠. 마커를 이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여기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에서 마커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약간은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 장의 이미지들을 연속해서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1초에 뭐 이제 뭐 30개 프레임을 보여줄 거냐, 24개의 프레임을 보여줄 거냐, 때로는 60개의 프레임을 보여줄 거냐 라고 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영상이 어떤 좀 더 정밀한 그런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각각의 프레임이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영상을 편집한다는 것은 어떠한 특정 프레임을 자르거나 붙이거나 뭐 삽입하거나 이런 작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영상 편집 작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프레임 단위로 이루어져요. 여기서 프레임은 하나의 이미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프레임에서, 그런데 그 프레임에 우리가 때로는 표시를 할 때가 있어야 되겠죠. 왜 표시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영상 소스 클립에서도 그 소스 클립을 다 쓰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서부터 어떤 부분까지만 쓰겠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표시를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쓰는 것이 바로 마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이제 마커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거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이따가 영상에서 실제로 이제 그 설명을 좀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소스 클립, 우리가 미디어 풀에 가져온 소스가 있죠. 그 중에서 어떤 특정 부분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마커가 첫 번째 종류가 되겠고, 자, 두 번째 종류는 이제 그 미디어 에디터 페이지에서 타임라인에 시간이 있는 부분에 이제 그 마커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편집할 때 어떤 시간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고요. 또한 그 타임라인 안에 영상 클립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 영상 클립 안에다가도 우리가 클립 마커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을 미리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럼 마커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키보드에 보시면은 그 영문자 M키 있죠. M키를 누르시면 그냥 마커가 표시가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런 마커는 우리가 미디어 페이지 마커 표시를 해도 우리가 에디트 페이지에서 그 마커 소스 클립에서 마커 표시한 게 미디어 페이지에 표시를 해도 에디트 페이지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점,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지점에 마커 표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뒀다가 실제로 에디트 페이지에서 막 직접적인 편집을 할 때 미디어 페이지에서 이제 마커 표시해둔 걸 참고해서 우리가 사용한다, 이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지점, 바로 이 지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요 지점이 있는데, 요 지점에서는 우리가 잠깐 중지를 해놓고 키보드에서 왼쪽 화살표 키 있죠. 그러면 이렇게 1프레임씩 왼쪽으로 움직여요. 오른쪽 키보드를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한 프레임씩 움직이죠. 근데 왼쪽 프레임을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게 좀 빠르게 프레임이 이동하죠. 그러면 어디서부터인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따로 이제 나중에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마커 표시를 해둘 거는 이 상태에서 여기 인디케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인디케이터에다가 M자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마커가 표시된 게 느껴지시죠? 그럼 이 영상이 언제 끝나나요? 이걸 드래그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에서도 이 부분에서 끝나네요. 그쵸? 그러면 화살표 키로 한 프레임씩 움직여 볼게요. 눌렀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끝나요. 그럼 요게 마지막 이제 프레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M을 눌러서 이와 같이 표시를 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커 표시는 이런 식으로 해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풍선 방울이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죠. 자, 여기서부터 요 강아지가 나타나는 것서부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마커 표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강아지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산 화면은 또 다른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도 우리가 마커 표시를 정확하게 여기다가 여기 마지막 프레임이네요. 여기다 M을 눌러서 이와 같이 표시를 해뒀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커 종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점 마커와 아웃점 마커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편집 구간을 설정해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집 구간을 이제 설정해 두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편집 구간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여기 가서 여기 이제 이 불꽃놀이 나오는 장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강 나오는 거부터 해도록 할게요. 강 나오는 장면, 겨울 강이 나오는 장면이 여기서부터네요. 인점을 하는 것은 뭐냐면 I를 누르시면은 편집 구간 시작을 이제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인점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편집 구간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표식이 뜨죠. 근데 여기서 또 이거는 요 뒤에 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불꽃놀이 하는 데까지만 쓰려고 해요. 그러면 또 화살표 키를 가서 가장 정확하게 여기까지 있죠. 그러면 아웃점은 5를 누르시면 돼요. 5를 누르시면 이렇게 구간이 설정된 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인디케이터가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따라서 인디케이터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인점과 아웃점은 그대로 있는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 이렇게 소스를 해놓고 우리가 직접 편집을 하는 것은 이제 에디트 페이지로 가서 실제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트 페이지를 클릭을 하시고 탭을 클릭하셔서 이쪽으로 오셔서 지금 보면은 에디트 페이지는 좀 다르게 돼 있죠. 보시면은 여기 화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디어 풀이 그대로 나타나 있네요. 그렇죠? 미디어 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소스 뷰어라 그래서 소스 화면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로 미디어 풀에 있는 소스들을 보는 그런 화면이고요. 여기는 이제 타임라인 화면이라 그래서 요 안에 타임라인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타임라인 실제로 그 편집 작업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서 있었던 요게 이제 요 소스 파일을 여기서 보여주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 미디어 탭에서 지정했던 마커들이 보이네요. 그죠? 마커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를 가고 싶으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이쪽으로 여기서 Go to Marker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요거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Go to Next Marker 이렇게 하시면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마커들을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지점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인점과 아웃점을 이와 같이 설정을 했죠. 인점과 아웃점을 설정했을 때, 그러면 인점과 아웃점을 설정한 부분만 여기를 드래그 하고 싶어요. 딴 부분은 그냥 두고, 그랬을 때 요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냥 갖다 놓으시기만 하면 그냥 끝나져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져왔더니 여기가 좀 빈칸이 있네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확대 축소 슬라이드를 이렇게 하셔서 요걸 드래그 하셔서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져오시면 요 맨 앞에 요 화면이 있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타임라인에서 이거를 플레이를 하는 거죠. 플레이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스페이스 키만 눌러줘도 여기 플레이가 돼요. 그러면서 여기 타임라인 화면이 보이죠? 스페이스 키 다시 누르면 멈춰지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인점 편집 구간을 설정한 지점들을 가져와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편집 구간을 설정한 것을 다른 쪽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일단 이 소스에서 인점과 아웃점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지워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Alt X 키를 눌러주세요. 단축키. 그러면 이렇게 요게 이제 그 편집 구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하려 그럴까요? 저는 여기 부분부터 요 부분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가고 싶다면 요건 클릭하셔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단축 메뉴에서 Go to Previous Marker 이렇게 가시면은 여기로 왔죠. 그러면 여기 다시 맨 앞으로 가볼게요. Go to Previous Marker 이렇게 하시면은 맨 앞으로 왔죠. 그러면 이 마커 지점 여기서
여기서부터 나는 인점을 다시 설정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마커 표시해둔 곳을 정확하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인디케이터가 여기 좀 놓여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I를 누르고 인점을 만들고 여기 두 번째 마커 있는 지점을 이렇게 인디케이터로 옮겨서 여기서 O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편집 구간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그냥 또 화면을 드래그 하시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편집 구간을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또 이제 우리가 그 편집 구간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은 Alt X를 누르면 되겠죠? Alt X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편집 구간이 없어져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요 지점을 또 이제 그 편집 구간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자, 요 부분에서 마커를 통해서 여기 지점을 옮겨서 여기서 단축키 I를 눌러서 인점을 만들고 여기 끝나는 지점에서 갖다 놓으시고 이제 정확하게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점을 누르시면 이렇게 편집 구간이 설정이 되죠. 그래서 다시 또 요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은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마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와 같이 마커나 뭔가 편집 구간을 통해서 설정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 영상 클립을 그냥 통째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 여기서 이 영상을 가져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영상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영상은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여지죠. 이 영상은 그냥 이렇게 눈이 있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을 편집 구간을 설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겠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드래그 하시면은 이와 같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가까이만 갖다 대도 이게 그 자석 성격이 있어서 그냥 철썩 달라붙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올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 영상에서 우리가 특정 지점,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을 어떤 마커를 표시를 좀 해두고 싶으시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타임라인이 이 상태에서 우리가 M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마커가 표시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 타임라인에서 마커를 표시할 때는 우리가 별다른 그 여기 안에서 요 영상 클립, 그러니까 여기 클립들이 선택되지 않은 상태여야 돼요. 그 상태에서는 마커 표시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타임라인에서 마커 표시가 이제 붙어진다라는 점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효과를 넣는다거나 뭐 그러한 용도로 우리가 마커 표시를 한다라는 점들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영상 여기다가 우리가 마커 표시를 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거를 클릭하셔서 선택된 거 보이죠? 그 상태에서 M을 누르시면 바로 요 클립 안에도 마커가 표시된다는 점, 여기 선택된 상태니까 M을 누르면 이게 표시가 되고요. 자, 여기서도 클릭하시고 M을 누르면 표시가 돼요. 사실 이 마커 표시는 그 자체로서 어떤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북마크 하듯이 이렇게 표시라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자르고 싶을 때 보통 마크 표시라는 것은 자르기 위해서 많이 하거든요. 자, 여기다가 인디케이터를 두시고 이제 여기서 블레이드 에디터 모드라는 도구가 있어요. 요걸 클릭하셔서 블레이드 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걸 갖다가 여기 여기가 인디케이터 있는 곳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잘라지죠. 근데 이런 것도 있고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우리가 여기 실행을 좀 취소해 볼게요.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인디케이터가 있는 곳을 자르는 그러한 단축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CTRL 키와 우리가 키보드에서 보면 엔터 키가 있죠. 엔터 키 위에 보면 원화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원화 표시가 되니까 그 달러가 아니라 원 표시요. 원 표시가 엔터 키 바로 위에 있는 키, 그 키를 누르시면 바로 또 이렇게 그 인디케이터 있는 지점이 잘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인디케이터를 두고 우리가 컨트롤 원화 표시 키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잘라져요. 잘라진 거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요거를 블레이드
블레이드 도구를 사용하는 게 불편하시면 이렇게 가셔서 인디케이터를 두시고 컨트롤 원화 표시 요걸 해주시면 이렇게 잘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또 원화 표시에서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디케이터 있는 지점을 잘라준다라는 편리한 점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도구에 대한 사용법들은 이제 제가 다음에 또 뒤에 있을 때 배워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실 것 중에서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화살표 키를 오른쪽을 하시면 한 프레임씩 움직여져요. 그렇죠? 여기 타임라인 화면에서 보이죠? 그래서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한 프레임씩 이동한다는 거, 요 키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홈 키를 누르시면은 이제 키보드에서 홈 키를 누르시면 어떻게 가는가 볼까요? 홈 키를 누르시면 맨 앞으로 가요. 그쵸? 그 다음에 엔드 키를 누르시면은 맨 뒤로 간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은 맨 뒤로 간다는 거, 요 점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우스 휠을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휠, 그러니까 마우스의 왼쪽 버튼과 마우스는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이 있죠. 그 사이에 바퀴가 있어요. 이걸 마우스 휠이라고 부르는데, Al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뒤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미시면은 이게 점점 이렇게 확대돼서 나타나지죠. 이렇게 확대돼서 나타나고, 확대돼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당기면 마우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요. 여기 P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축소가 돼요. 자, 이렇게 앞으로 밀면은 확대되고 뒤로 밀면 이렇게 축소가 된다는 거, 이런 점들을 좀 배워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단축키를 잠깐 모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에디트 페이지에서 우리가 영상 편집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키들이 있어요. 요거 정도는 이제 우리가 외워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따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일 먼저 CTRL 키와 원화 표시 키, 요거 이제 이런 식으로 직선처럼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 바로 엔터 키 바로 위에 있는 키예요. 여기 CTRL 키와 요 엔터 키, 여기 원화 표시 키를 눌러주면 현재 인디케이터가 있는 지점이 그냥 잘려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자르거나 할 때 되게 편리하다는 점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I 키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에디트 페이지에서도 여기 미디어 풀에 있는 그 소스 말고 다른 거를 가져올 때 이렇게 하면 임포트 미디어라는 대화 상자가 열려서 우리가 직접 컴퓨터 폴더에서 소스 클립들을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추가로. 그러니까 이것도 꼭 우리가 편집에서 자주 사용하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은 현재 타임라인 화면에서 지금 이 타임라인 이 인디케이터 있는 지점이 재생이 돼요. 영상처럼.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거나 왼쪽 화살표 키 누르면 인디케이터가 한 프레임씩 오른쪽으로 하거나 왼쪽으로 하거나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홈 키를 누르면 인디케이터가 타임라인 맨 앞으로 간다는 거. 엔드 키를 누르면 타임라인 맨 뒤, 요 지점으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요걸 클릭하시면은 여기 이제 보통은 이제 비디오 클립이랑 오디오 클립은 함께 움직여요. 한꺼번에 이제 촬영된 영상이면. 근데 요걸 따로따로 선택할 때는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를 확대 축소하는 것은 물론 요 확대 축소 슬라이더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마우스 휠을 앞으로 밀면, 마우스 휠을 앞으로 이렇게 쓱 밀면은 여기 확대돼서 나타나고, 앞으로 당기면, 그러니까 이 뒤로 당기는 식으로 마우스 휠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 타임라인이 이제 축소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점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상 편집을 마쳤으면 이제 뭐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딜리버 페이지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 보면 영상 편집 마친 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어디에 플랫폼에다 설정할 건지,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요 지정을 하고 여기다가 파일 이름은 뭐라고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하고 브라우저도 어느 지점에다가 정리를 할 어느 폴더에다가 저장할지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유튜브에다가 올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튜브에 맞게끔 하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Add to Render Queue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목록이 추가됐죠. 그러면 스타트 렌더를 눌러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렌더링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영상을 출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잠깐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빈치 디졸브의 영상 편집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미디어 페이지에서 소스 클립들을 이제 모아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 클립에서 우리가 그 소스 클립들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커 표시를 한다거나 인점과 아웃점을 지정해서 편집 구간을 설정하는 작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에디트 페이지에서는 이제 주로 거기서 이제 영상 소스 클립에서 드래그해서 편집 구간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소스 클립을 직접 통째로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마커 표시를 한 곳에서 이제 그 편집 구간을 다시 설정을 해서 그걸 드래그해서 가져온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이제 에디터 페이지에서의 역할이겠죠.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그 후에 에디터 페이지에서는 그것을 자르거나 또는 이제 뭐 이런 마커 표시한 위치가 우리가 뭔가를 자르거나 편집하기 위한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자르거나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CTRL 키와 컨트롤 키와 이제 그 원화 표시 키를 통해서 우리가 자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홈 키를 통해서 맨 앞에 타임라인의 맨 앞 프레임으로 가고 엔드 키를 통해서 타임라인의 맨 끝으로 이제 간다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 키를 통해서 앞으로 한 프레임씩 또 왼쪽 화살표 키, 오른쪽 화살표 키를 통해서 뒤로 한 프레임씩 이동하는 것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러한 영상 편집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딜리버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속에서 우리가 게시할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용자 어떤 본인이 원하는 설정을 한다거나 파일 이름을 지정하고 폴더를 지정하고 렌더링을 추가해서 렌더링이 실행하는 그런 과정, 이런 전체 과정을 배워보았습니다. 마커, 우리가 그 영상 편집할 때 제가 마커의 중요성을 좀 둬서 오늘 영상 편집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커를 잘 활용하셔야 여러분들이 좀 더 섬세하고 정확한 영상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커에 중점을 둬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좀 좋은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